오래 근무하면서 타이밍을 놓쳤을 때거든요. 급여의 노예가 되는 부분, 그래서 꼭 마약과 같은 거예요. 상황이 닥쳤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경력 이직을 상담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이고요. 경력 이직의 경험이 제가 많고 또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전화를 준 건데요. 굉장히 다급하고 약간 분노에 찬 목소리였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약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한 직장,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혹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안정적이라고 잘 알려진 기업, 유망한 기업들에 근무하는 것, 또 그런 기업에서 특히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 혹은 처음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때 과연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진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겠지만 부정적인 요소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나도 성장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 성장의 한계를 가지는 게 현실이죠. 특히 기업이 클수록, 안정된 기업일수록 자신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첫 입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지냈고 평생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또 해당 업계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사이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내 대기업에 준했기 때문에 더 나은 기업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의 기회를 놓치고 혹은 전혀 이직의 시도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분의 다소 흥분한 듯한 전화 목소리에서 그 목소리의 느낌만으로 얼마나 자신의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혹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까. 정말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국 이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했거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나름 실적도 좋았고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좀 자주 누락이 되면서 입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먼저 승진을 하는 것들을 본 상황에서의 자괴감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요. 이 회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해왔건만 배신감이 굉장히 많이 차올랐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 또 안타까움들이 한꺼번에 샘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이직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장에서 가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직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동일 직무일 때는 사실 수평 이직을 넘어서 상승 이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차기 때문에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업종이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업종이 아닌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직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나이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다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기도 했거든요. 이직에 대한 방법론으로서는 사실 경력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링크드인을 먼저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오늘의 위치, 시장 가치를 한번 가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헤드헌터들이나 이런 같은 직종에 일하는 직무 그룹들을 일촌을 맺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가장 제가 느꼈던 인사이트는, 대기업이나 이런 유망 기업들에 오래 재직하는 경우에 이직해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직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예요. 저도 그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회사에 있었을 때 안정된 회사라고 느꼈을 때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타이밍을 놓쳤을 때거든요. 보통 몇 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 기업이 주는 또 중요한 게 급여의 노예가 되는 부분. 그래서 꼭 마약과 같은 거예요. 월에 한 번 주는 급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직 그 급여에 대한, 그 연봉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어렵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브랜드예요. 브랜드. 내가 이 기업 브랜드나 이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이 기업, 이 유망 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벗어나서 혹은 비슷한 중견이나 더 작은 기업에서 내가 다른 도전을 하기에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밸류, 브랜드라는 가치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서 잠깐 있었지만 그 다닐 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밖에서 보면 대기업에 다닌다라는 게 엄청난 프라이드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안에 있는 집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직을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프라이드와 브랜드와 또 하나의 그만큼의 어떤 그 연봉이나 복리 후생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직을 꼭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고 싶은 상황에서 막상 이직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마인드도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장 상황이나 자기네 몸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상황이 닥쳤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란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입사하자마자 이직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꼭 어디를 이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한두 차례라도 이직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전체적인 과정이나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이직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이직은 물론 바람직하지도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언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이직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있던 중견기업에 있던 중소기업에 있던 내가 나의 시장에서의 가치들을 언제나 체크를 하시고, 유사시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옵션의 범위들을 넓혀 놓는다면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활력소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들을 한번 공유했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닌다, 나는 딴 데를 찾을 수가 없고 갈 마음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준비, 어떤 다른 옵션에 대한 준비들을 항상 하는 것, 그 자체로서 직장 생활에 대한 활력소가 되고 내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직장 생활이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끝까지 다닐 수가 없거든요. 당장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의미 있는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들은 항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